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프로그램, 월요일 밤 야식을 부르는 미식 예능, 로컬 식탁입니다. 자, 그 어떤 수식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단어 하나로 끝나는 곳입니다. 부산. 부산 그러니까 이 튀김만큼은 서울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포튀김. 처음 들어가요. 처음 보는데 경남 쪽에서 그 제사상에도 올리기도 하고. 저희는 어릴 때부터 되게 익숙한 그런 튀김인데 바로 떡볶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달콤하네. 그죠? 달달하네, 안쪽에. 뒷부분 기본적으로 좀 질긴 느낌이 있어야지라고 해서 저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좀 안 질기네요. 입에서 뚝뚝 끊기네요. 저도 약간 질길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로컬은 가까워요. 서울 중구입니다. 옥동자 투어라고 들어봤어요? 롯땡옥, 이땡옥 이렇게 옥으로 끝나는 식당들. 투어 중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제일 열광하는 메뉴가 하나 있거든요. 기가 막히다. 솔라 씨 입씻는데요. 지금 솔라 씨 육수 한 번 먹고 물 한 잔 다 마셨거든요. 진짜 어려운 맛인 것 같아요. 어려운 맛이에요. 네. 해석하기 나름이라 정말. 그래서 평양냉면집의 그 단골분들은 이렇게 해서 육수를 그냥 다 먹고 맞아, 다시 다시 리필하신 육수를 다음에 좀 드세요. 넣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맞아요. 해서 그때 이제 면으로 먹고. 맛과 향이 느껴져요. 맑다는 게 더 놀라울 정도로 맛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근데 이렇게 맑으려면 얼마나 공을 들여서 그 불순물을 걸러내고 정제해야 되거든요. 평양냉면집들의 원재료를 대부분 보면은 수입산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요. 사골 자체도 한우 사골을 위주로 사용하고 들어가는 고기들도 한우 부위를 사용합니다. 그럼 수입산이라든지 뭐 어떤 유구에 비해서 원재료 값이 그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하여간 평양냉면을 먹고 나면 몸속이 정화되는 느낌은 있어요. 깨끗하고 깔끔하게 몸이 씻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너무 시원해서. 로컬 식탁은 각 지역에서 공수한 로컬 푸드를 먹으면서 식재료와 음식에 얽힌 이야기들을 나누는 랜선 미식 토크쇼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쉽지 않은 요즘 숨겨진 로컬의 맛과 정보를 대신 전달한다는 취지인데요. 위원들은 이런 기획 의도가 프로그램 안에 잘 담겼다고 보시나요? 로컬 식탁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를 대표하는 음식이 무엇인가를 소개한다는 점에서는 기획 의도 자체는 차별성을 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지식도 또 첨가를 하면서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씨가 삼치회 같은 경우는 쫄깃한 맛이 아니라 기름진 맛으로 먹는다라면서 삼치회만의 어떤 특별한 점을 여섯 편에서 강조하기도 했고요. 소믈리에로 활동하고 있는 정화봉 씨 같은 경우는 그 음식과 어울리는 여러 술들을 추천하면서 음식 자체를 즐길 수 있는 여러 컨텐츠를 마련했다라는 점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식 토크쇼라고 했을 때 이 로컬 식탁이 좀 단점으로 여겨지는 건 음식을 맛보긴 하는데 그에 대한 평가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음식의 뭐 유래라든가 그리고 이 음식이 왜 맛있는지 혹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등등을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그것이 거의 없고 이 음식이 너무나 훌륭하고 이것 자체를 맛보는 우리는 행운아야 라는 걸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괴리감이 느껴지게 되고 아무래도 그런 점이 이 프로그램의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기획 의도만 보면 확실히 뭐 기존의 먹방 예능과 조금 차별화를 두겠다 이런 점들은 보이죠. 근데 막상 방송을 보면은 차별점으로 내세운 어떤 로컬이라든지 미식의 측면이 좀 너무 양념처럼 겉도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수 디저트 편을 다룰 때 여수 디저트를 검색을 하고 해시태그에서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좀 게시물이 많은 그런 장소를 찾아가서 10시간을 달려서 공수를 해왔다고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냥 배달 음식 어플에서 어떤 맛집 리뷰를 보고 선택해서 주문하는 것과 어떤 근본적인 차별점이 있는가. 적어도 로컬 미식 토크쇼를 표방하는 프로그램이라면 특정 음식이 어떤 그 지역의 의미가 있고 현지인들이 어떻게 그 음식을 사랑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어떤 맥락적인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요. 음식에 대해서도 좀 새로운 관점을 담아내야 한다라고 보는데 그 점을 막상 방송에서는 보여주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선영 위원도 얘기했지만은 그 로컬이라고 하는 그 지역성에 대한 맥락을 충분히 이야기해야지 사실 토크가 대풍성해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거의 실질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토크 상태인 것 같아요. 가령 이제 3화에서 이제 서울 중구편을 하면서 이제 신당동 하면 뭐가 떠오르냐 하니까는 신당동 하면 떡볶이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돼지고기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돼지고기 소개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신당동 하면 떡볶이가 떠오르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누적된 맥락이라는 게 있고 지금 왜 그렇다면 떡볶이가 왜 대세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로 갈 수 있었을 텐데 로컬 맥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소개할 돼지고기가 중요하다 보니까는 거기서 토크가 그냥 끊긴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토크가 풍성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바탕이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기획 의도에서 보인 장점들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서 아쉽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엔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진행자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로컬 식탁은 음식에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이상민, 하석진 씨를 필두로 먹는 것에 진심인 배성재, 편식 예찬론자 주우재 씨까지 네 남자가 모여서 방구석 미식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MC들의 호흡과 활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진행자의 캐릭터 자체는 서로 구별되게 개성적으로 잡아서 음식을 다각도로 조망하려는 재미를 주려고 했다는 점은 저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봤어요. 특히 하석진 씨 같은 경우에 미식공학자라는 그런 캐릭터에 맞게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또한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을 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음식을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다가오는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회와 2회를 보면은 모든 출연자가 다 남성이었어요. 사실은 미식이라는 것은 연령이라든가 뭐 성별이라든가 혹은 뭐 세대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감각되는 것인데 이런 다양성 차원에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조합이다라는 인상을 주었던 거죠. 그래도 이제 3회에 가면 이제 솔라 씨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또 다양한 여성 전문가가 출연하면서 이렇게 약간 변주를 시도하려는 노력은 엿보이긴 했어서 이렇게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조합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굉장히 독특하게 이제 MC를 호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매 회마다 이제 호스트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첫 회는 하석진 씨, 2회는 이상민 씨, 3회는 주우재 씨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근데 로컬을 강조를 하려면 적어도 그 주제에 맞게 그 지역의 어떤 대표성을 띈 인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꼭 그 지역 출신이 아니어도 그 지역에 관련된 어떤 경험담이라든지 풍부한 지식 같은 것들을 조금 더 펼칠 수 있는 어떤 밀착성을 좀 보여줘야 그런 호스트 변화에도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면에서 저는 MC 체제를 좀 다르게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식이라는 건 정말 좀 주관성의 문제를 생각하는데 사실 로컬 식탁에서는 맛있는 걸 하나 정해놓고서 이 맛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상쇄할 만한 캐릭터가 저는 주우재 씨를 활용을 잘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편식 예찰론자라는 캐릭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정말 이 사람 입에는 맛이 없을 수 있다. 미식이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이고 다양한 거다라고 접근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주우재 씨도 어떻게 활용이 되냐면은 맛을 아는 형들이 맛을 잘 모르는 동생에게 맛을 가르쳐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뭔가 미식 자체를 그런 식으로 줄세우기 평가를 하는 그런 토크가 나오기 되게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주우재 씨 캐릭터를 조금 더 잘 잡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로컬 식탁에는 진행자들 외에도 역사 전문가 최태성 씨,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씨, 그리고 육류 전문가 박준건 씨 등 매회 토크를 풍성하게 해줄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로컬 식탁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전문가는 누구였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어류 첫 회에 등장했던 어류 칼럼니스트 김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여수에서 왜 삼치회가 유명해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러니까 모든 지식을 전달할 때 항상 그 지역과 연결해서 같이 설명을 하는 그런 면에서 지역성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는 그런 전문가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지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먹나, 즐기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때도 김밥에 회를 얹어 먹는 독특한 방식이 나왔거든요. 배에서 먹을 때는 회만 썰어 먹으면 좀 심심하니까 식사랑 같이 하면서도 뭔가 좀 특별한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오래전부터 낚시꾼들은 요 김밥에다가 회를 올려 먹었어요. 그러면 딱 그 초밥 느낌이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과 음식을 하나의 분리된 소재가 아니라 하나의 로컬 문화 안에 담아내려는 그런 설명들이 기획 의도를 가장 잘 보여준 전문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미식 토크쇼로서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특징은 최태성 씨의 출연으로서 어떻게 정의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수가 이제 수산업의 발달로 특히 이제 우리가 극장에서 먹는 쥐포 같은 것들을 많이 건어물을 많이 만들어 팔면서 부자 동네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미식이 발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최태성 씨가 설명해 준 것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차이나타운이 건설되고 그 주변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해나갔는지 어떤 음식들이 발전했는지 이런 것들을 최태성 씨가 설명해 준 것도 프로그램이 토크쇼로서의 어떤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3화에 가서는 이제 그런 점이 없어진 거예요. 3화에서도 약간 그런 형태의 어떤 뭐 인류학적인 확장을 꾀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3화에 출연했던 그 고기 전문가 박준건 씨가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재료를 할지라도 다른 맛이 난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였거든요. 위에다가 구우면서 같이 뿌려줄게요. 너무 이거 많이 뿌려요, 이렇게? 이게 생각보다 좀 많다 싶을 정도로 뿌려줘도 돼요. 굽기 전에 미리 좀 소금을 뿌려놓고 그다음 바로 구우면요. 고기 겉면에 그 마이야르라고 하는 갈색깔 반응도 생각보다 더 많이 촉진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좋고 아무래도 간을 살짝 해줘야지 고기 자체의 그 지방이라든지 육향에서 나오는 감칠맛들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어요. 네. 또 새송이버섯 같은 경우 쿠킹 오일에 돼지 지방 조각을 조금 넣어서 같이 구우면 소고기 맛이 난다.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그 주 메뉴뿐만 아니라 별도의 다른 부 메뉴까지 아우르는 방식으로 배송시켜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재료만 잘 갖추고 나만 잘 연습하면 얼마든지 저 TV에서 맛보고 있는 음식을 구현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다는 점에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번엔 에피소드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여수를 통째로 옮겨놓은 화려한 비주얼의 해산물 식탁이 등장했고요. 두 번째 만남에선 부산 포장마차를 그대로 옮겨놓은 분식집 식탁이 미식 여행자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어서 아주 힙한 서울 중구의 로컬 식탁을 통해 새로운 미식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소개된 식탁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로컬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 2화 부산편에서 나온 차이나타운 만두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부산역 바로 앞에 차이나타운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주우재 씨 말대로 부산에 딱 도착하면 빨리 해운대 가야지, 광안리 가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 관광지 위주의 그 생각 때문에 저도 정작 부산역 바로 앞에 저렇게 차이나타운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돌리게 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세계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도 인상이 깊었는데 또 최태성 씨가 그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는 곳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하이하고는 93년도인가 부산하고 결연을 맺어가지고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거기 가시면 되게 화려해요. 왜냐면 그 상하이 문도 딱 만들어져 있고요. 홍등이 쫙 켜져 있어가지고 저게 뭐야? 이렇게 지켜보게 되고. 저는 이 부산의 어떤 면모를 새롭게 발견하는데 이 음식이 공헌을 했다라는 점에서 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편의 음식이 좀 인상적이었는데 분식 특집이었잖아요. 비빔 당면을 소개를 했는데 어묵 국물을 한 2스푼 정도 딱 넣어서 비벼 먹거든요. 아, 여기에? 그러면 되게 부들부들하게 맛있어요.
그 지역의 특색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 로컬 식탁이었기 때문에 좀 적절했던 소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MC들이 이제 비빔라면을 시식을 하고 나서 이제 하석진 씨가 약간의 그 불량기를 갖고 있어요, 맛에. 그러니까 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고급스러운 음식은 아니지만 이 비빔당면이 부산의 명물이 되기까지의 어떤 유래를 같이 살펴봄으로써 고구마나 이 감자 전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면 이렇게 뿌려하잖아요.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매번 먹어도 이게 입에 이게 확 차잖아요. 그런 포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그냥 자리 잡게 된 거죠. 단순히 우리가 이제 먹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음식에 연관된 풍부한 맥락도 같이 소개를 해줘서 저는 이 음식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 3화 서울 중구편에 나왔던 에스프레소였는데요. 전주현 바리스타가 일반 카페와 에스프레소 바를 비교해 준 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기는 카페, 커피 마시는 곳이라고 하면은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도 천천히 마시기도 하고 가끔씩 노트북을 꺼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이탈리아에서의 이 에스프레소 바는 노체어, 노 아메리카노, 노 토크. 주문하고 한 잔 탁 들이키고 이렇게 되게 시크하게 딱 나가는 그런 게 이제 에스프레소 바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라는 것이 어떤 단일한 그런 음식이 아니라 굉장히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이게 어떻게 섭취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약간 비교 문화사적인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에스프레소 바가 약수동에 생겨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과정 이런 것들도 이 한 브랜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어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유행이 또 되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구가 이 에스프레소 바의 문화가 굉장히 잘 자리 잡았다. 어떤 이런 동시대적인 변화를 이날 이 에스프레소 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로컬 식탁은 현재 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배달해서 언택트 시대 찐 미식가들의 입맛을 저격하겠다는 야심찬 포부에도 불구하고 화제성과 시청률 면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로컬을 외지인의 관점에서 내가 저기 여행을 가면 어떤 대표 음식을 먹을까 이런 관점에서 로컬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하면 가서 국제시장 가서 비빔당면 먹어야지, 뭐 여수하면 해물삼합 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현지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음식을 먹고 있고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로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대중들 사이에서 검증된 정보만 그냥 다시 한번 반복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너무나 단조로워 보이는 거죠. 이 폼에서 개편하기가 어렵다면 적어도 고정 MC 중에서 요리 전문가나 뭐 음식 평론가 등의 어떤 MC가 보강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패널들 중에서도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나와주는 식으로 조금 개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1회와 2회에서 메뉴를 소개하면서 술도 같이 소개를 했거든요. 다채로운 메뉴를 보여주기 위한 구성이지만 이 프로그램은 근본적으로 15세 관람 예능인데 저렇게 음용법을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이런 면에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구성이 진공포장된 그 밀키트를 보는 느낌이에요. 오기까지의 노동의 과정 같은 것들도 완전히 다 차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밀키트 하나를 받기까지 그럼 지역에서 어떻게 그럼 재료를 취합하고 어떻게 손질하고 그 맛집이라는 곳들에서 어떻게 그럼 이걸 요리를 하고 그럼 그게 어떻게 포장이 돼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가 이 과정을 오히려 생생하게 보여준다면은 그걸 가지고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패널들이 4MC 체제인데 이분들이 조금 더 현장성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엄연히 호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령 2회에서 이상민 씨가 부산을 소개하는 호스트로 나오면서 제가 부산에서 공수한 오늘의 음식들을 차례대로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떡은 처음 먹어봐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소한 호스트라고 좀 자격을 붙였다면 그분이 자신의 담당 지역에 가서 이건 내가 정말 고른 거다라고 하는 그런 좀 책임을 보여준다면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한 번 더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컬 식탁 제작진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초반에 이 프로그램이 뭘 표방을 했었냐면 사실 미식 인문 토크쇼를 표방을 했었는데 사실 로컬을 잘 보여주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인문이 같이 담기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정말 정체성을 어디에 두고자 하는지 그 중심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식 프로그램에 여러 요소를 가져오다 보니까 로컬 식탁만의 그런 자기만의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음식을 만들고 소비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역의 의미를 다원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목 안에 핵심 아이디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정말 이 로컬과 식탁이라는 본래의 키워드 안에서 다시 한번 구성을 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음식의 이 맥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음식을 맛보는 것도 있지만 그 음식에 담긴 역사, 사회적 맥락 이런 것들을 함께 소비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 지역적 특색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프로그램이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로컬과 미식 토크쇼라는 로컬 식탁의 정체성이 잘 살아있는지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에 귀 기울여서 음식의 유래와 지역적 특색이 잘 담겨있는 고품격 미식 토크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